자, 이번에 이제 할 것은 하나, 둘, 세 덩어리를 합니다. 자, 세 덩어리 하는데 초반에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게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는 거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이 절등치. 사가 뭘까요? 사망해산. 절등치입니다. 부자는 뭘까요? 부정등록. 거짓등록. 절등치. 사망해산. 해산 시험 문제 지문에 잘 나옵니다, 이거. 사망보다 더 잘 나오죠, 해산. 그 다음에 중자는요. 좀 어렵죠? 내용이 두 개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누가? 개공이. 여기 절등치나 임등치는 전부 다 누구 얘기입니까요? 개공 얘기.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한테 중개 업무를 하게 시켰다. 누가? 개공이. 내 대신 계약서 써줘. 그랬는데 그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시키면 안 되는데. 시킨 개공은 절등치. 이런 뜻이에요. 중자. 이소는 뭐예요? 이중소속. 누가 이중소속했다는 뜻? 개공이. 개공이면서 딴 데 소공으로 일하는 거. 양자는 뭐예요? 등록증 빌려준 거죠. 절등치. 2번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삼지나 어째 이렇게. 결은 뭘까요? 결격사유. 부동산 사장님이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을 잘라서 시장에서 내몰아야 된다. 이거고. 2등은 뭘까요? 등록 자체가 2번. 이중 등록이죠. 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갑니다. 이거보다는 정도가 좀 약한 거. 그래서 계약할 때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가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그 다음에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손기정 씨 이분이 회사에다가 3번 이상 금덩어리하고 큰 돈을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이 손기정 씨가 이사예요, 이사. 회사 이사. 물론 일시적으로 하는 이사입니다. 임시 이사. 그러면 요게 걸리면 임등치. 두 개 구별하는 게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아까 자격 취소나 정지는 문제 봤습니다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또. 자, 6개월이 뭘까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두 번째 임시는 뭐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 천막이나 파라솔 치고 영업하는 거. 그죠? 요건요? 사무실 몇 개? 2개. 6개월 임시 이사를. 그죠? 요 사무실 몇 개요? 2개. 이중 사무소입니다. 요거. 사무실 2개. 겸자가 뭘까요? 겸업 제한 위반. 겸업 제한을 받는 개공이 누구예요? 중개업을 하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받는 개공. 법인이죠? 14조에서 한 7가지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못하게 딱 잘라놨잖아요. 그게 14조 위반이에요, 이게. 겸업 제한이 14조 위반. 법인 얘기입니다. 손자는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한 거. 그러면 임등치. 기자는 뭘까요?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을 처음에는 갖추고 일하다가 나중에 못 갖추는 걸로 바뀌어버렸다. 처음에는 사무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사무실 없애고 집에 들어앉아서 하더라. 그걸 기준미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자는요. 정보 공개할 의무를 위반했다.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 생기죠? 전속으로 맡았을 때 생기죠.
며칠 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7일이네. 7일 내 공개해야 될 걸 공개 안 했다. 그러면 임등치. 반대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해서 공개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공개해버리면 그것도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것도 7일 내 공개될 걸 공개 안 했다.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공개해버렸다. 청개구리처럼. 예? 그게 뭐. 자, 그 다음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을 짓을 한 번 더 저질렀다. 이렇게. 그래서 누적 횟수가 옛날에 얻어맞는 것까지 쳐서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쳐서 최소 4번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번 얻어맞았다. 최소 4번 저질렀다. 합쳐서 그 정도가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임등치가 됩니다. 임등치. 근데 여기는 이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를 다 치는 겁니다. 계산할 때, 셀 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만 갖고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정지가 3번째가 되면 절등치 이렇게 된 거예요. 횟수가 많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 중에는 사실은, 요 중에는 이것도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요 중에서 업은 빠지는 거예요. 절등치로. 나머지는 4번부터는 임등치. 자,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요 금지행위가 담합한 겁니다. 피회원들 있죠. 동네 피회원들을 왕따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요게 공정위에 들키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서운답니다. 공정위에 들키면 그때는 뭐예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래. 근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은 거예요. 2년 내 2회 이상. 그럼 공정거래에서는 과징금 물렸죠. 담합한 그 부동산 사장님 모임에다가 그러면 구청에다 통보해 줍니다. 그럼 구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을 자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피회원인데 왕따 당한 사람이 보통 공정위에 가서 찔러요. 공정위에서 공무원이 조사를 나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걸 갖다가 구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주면 등록관청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등록 취소까지. 거자가 뭘까요? 거짓기재. 다리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쟁이. 14가지죠. 근데 거금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개공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까 소공이 거짓기재하면 뭐죠? 자격정지. 소공이 이중계약 썼으면 자격정지.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자격정지. 개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임등치. 절등치 아닙니다. 그거 임등치입니다. 그러니까 절등치냐 임등치냐 구별하는 거 한 문제입니다. 출제거리에서. 자, 그 다음에 시효하고 승계제도가 있습니다. 시효, 승계. 요걸 여기서 설명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자, A가 개공이에요.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재등록. 누가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A라는 사람이 폐업 전에 벌써 업무정지를 여기 한 번 받고 여기 또 업무정지 받고 내리 2번이나 영업정지를 받아버린 거예요. 삼진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폐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등록.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폐업 전에 얻어받은 영업정지 요거 폐업했다고 해서 이거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폐업 전에 받은 영업정지가 있다 그러면 이 영업정지는 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는 걸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2번째 받은 영업정지도 1년간은 따라다닙니다. 1년 지나면 그때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계받습니다. 승계. 1년간 승계됩니다. 1년간. 언제부터 1년이냐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요게 처분일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러면 안 됩니다. 처분일입니다. 재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 그것도 안 됩니다. 처분일입니다. 따라다니는 기간은 여기까지 1년까지 1년. 요거 갖고 출제하죠. 그래서 결국은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밝혀지면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살아있거든. 1년이 안 됐거든. 그럼 이제 무겁게 이것 대신에 뭐예요? 등록을 잘라야 된다. 절등치 사유다. 이렇게 해서 폐업 전 위반 행위를 갖다가 털어내지 못하도록 해서 재등록 이후에 가벼운 위반 행위지만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끔 가중 처벌하는 제도가 첫 번째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시험에서는 요거 물어봅니다. 효처일승.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자, 두 번째 내용은 여기도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재등록하는데 이 사람은 위에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개공 A가 폐업 전에 어떻게 되는가? 위반행위를 한 겁니다. 위반행위. 폐업 전에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얻어맞을까봐 재빨리 폐업한 거예요. 재빨리 폐업. 그랬다가 슬그머니 재등록한 거예요. 안 하면 모르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했으니까요. 등록 취소나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잘못했는데 폐업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그죠? 그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할 때는 폐업의 기간도 고려해야 되겠죠? 왜 폐업했는지 사유도 다 고려해서 이걸 때린다 이 말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등록 취소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등록 취소당하면 원래 몇 년 동안 결격차인데요? 3년 동안 결격차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자발적으로 한 1년 동안 폐업을 했었다고 하면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을 정할 때 3년에서 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줍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등록이 잘렸습니다만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 3년이 아니고 1년 빼니까 2년.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2년이라면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대신 결격 사유 기간 뺄 때는 몇 년을 빼줘야 돼? 2년 빼줘야 돼. 그러면 3년에서 2년 빼면 1년밖에 안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요게 지금 1년 했으니까 그렇죠? 4년 이렇게 돼가지고 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해버리면 더 이상 등록 취소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폐업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 취소받아도 3년이면 끝나. 근데 자발적으로 한 4년 폐업했어. 3년 넘어갔어. 그러면 등록 취소 하면 안 되지. 자, 폐업 전 위반행위 중에 영업정지일 때는 또 달리 봐야 된다고. 영업정지 기간은 짧으니까. 길어야 6개월.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걸 고려합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다만 예외적으로 장기간 폐업을 하게 되면 4년 이런 것처럼 못 때린다고 돼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요겁니다. 폐, 삼, 취.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뭘 못 한다고요? 등록 취소. 자, 폐업 기간이 몇 년 넘어가면 1년만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6개월이 정답일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폐업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봐서 좀 늘려놨어요.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리는 걸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 번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자, 근데 뭘 하셔야 되는가? 자, 중요하게 할 거 이겁니다. 이게 승계제도입니다. 승계제도. 근데 시효제도가 있어요. 시효. 시효는 몇 년 지났으니까 못 때린다 이거예요. 그 시효제도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업무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못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도 몇 년 지나면요. 3년이 경과해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요게 뭐예요? 하얀 게 시효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린다. 시간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행정처분 5개 중에서 시효제도가 있어서 시간 지났다 해서 못 때리게 되는 것은 업무정지밖에 없다고요. 자, 이게 네 번째. 몇 년 지나면 영업정지 못 때려요? 3년. 그래서 이걸 합자로 고치자고 그랬어요. 3합을 못 먹습니다. 3합을 못 먹어요. 3합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근데 여기는 몇 년이죠? 1년. 여기는 영업정지 못 때립니다. 똑같이. 몇 년? 여기 3년이거든. 1년이 맞냐? 3년이 맞냐? 이거지.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앞에 폐업기간 얘기가 폐자가 오면 줄어서 1년이에요. 폐업기간 얘기가 안 나오면. 폐자 안 나와요. 3년 지나면 뭘 못 때려요? 업무정지. 3합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정리할게. 영업정지다. 그러면 이게 3년의 시효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여기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만 별도로 영업정지 때릴 수 있나요? 분사무소만 영업정지 때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분사무소별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했나요? 업무정지 사유. 암기한 적이 없어요. 절등치 사유, 임등치 사유 암기했고, 취소 정지는 암기했는데, 자격 취소 정지. 업무정지 사유는 한 번도 암기한 적이 없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업무정지는 법 위반 사유는 다 업무정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업무정지 사유는 법을 위반했죠? 그럼 100%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자,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업무정지 사유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떤 게 업무정지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두 개인데. 다른 건 다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법을 위반한 것은 업무정지다라고 기타 등등등이라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조문에 안 나와도 명시적으로. 법 위반 행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등치 사유예요. 절등치 사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죠. 등록을 안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는데 업무정지를 때려. 이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을 잘라야지. 이거 영업정지 때리면 안 돼요.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면 100% 무조건 등록을 잘라야 되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등치 사유를 암기하는 게 여기도 써요.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또 과태료 사유예요. 좀 이따 과태료 사유 암기할까요? 과태료 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면 과태료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업무정지 더 무거워요. 과태료 매기라고 법에서 딱 정해놨는데 가벼운 건데 관청에서 마음대로 업무정지를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눈동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데 이게 지금. 예? 왜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해봅니다. 내용 아직 다 안 봤죠? 내용 중에서 이번에 벌칙을 볼 거예요. 벌칙. 벌칙이 형벌이 있고요.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 매기는 게 있고 그래요. 형벌, 과태료. 이 형벌, 요 벌칙도 두 문제가 출제돼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벌칙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어요. 꺼내보세요. 진짜 있는지.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검사해야 되겠어요. 네? 한 장짜리. 없어요? 한 장짜리. 들어보세요. 갖고 계신 분. 그거. 그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 있는 거 갖고는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그거 한 장을. 그게 몇 문제라고요? 두 문제. 자, 지금부터 해봅니다. 기간 말고 행정처분하고 벌칙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게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벌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33명의 부모와 부모요, 부모. 그 다음에 직상, 투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 시세를 조종하는 단체로서, 시세 조종하는 단체로서, 주가 조정하는 단체로서, 증권회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십니다. 자, 주가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어떻게 해요? 방해했다.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자, 이거 나올 때 같이 하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세 조종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요것이 그 유명한 교란행위입니다. 교란행위가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 해서 요게 7가지입니다. 요걸 먼저 해봐요. 시세 조정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아파트 그 분여회하고 짜고 거래가 된 게 아닌데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써요. 금액을 높게.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사이트에. 그러면 신고가 높은 금액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계약을 깬 거예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10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요 시세 조정입니다. 단체는 뭘까요? 단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모임이에요. 이게 단체가 개공의 모임. 그럼 단체가 뭐 했을까요? 모여가지고 개공들이 모여서 특정한 갑질하는 건물주를 금쟁이 할 때 했는데 갑질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그 물건 취급하지 말자 우리. 자기가 우리들 중개 안 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원룸 세입자 구할 거야 막 하면서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중개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회원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거래질서 교란행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하고 여기 좀 다른 게 여기는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 방해죄예요. 이 방해죄의 형량이 사망 3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전부 다 사망 3반이에요. 어떤 게 업무 방해죄예요? 업무 방해가 5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누구든지라고 돼 있지만 분여회예요. 분여회. 분여회가 어떤 건가요? 분여회가 특정한 사장님 개공한테만 내놓자 하나. 비협조적인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절대 내놓지 말자. 둘. 그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쫙 안내문 돌려가지고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셋. 넷째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 11억 이하로 내놓지 말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 올렸다고 막 거짓으로 신고해가지고 광고를 방해하는 거예요. 광고 방해가 여기 들어가죠? 표시 광고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 5개가 뭐예요?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5가지에다가 이거 2가지에서 7가지요. 교란행위가 총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이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러니까 합쳐서 7가지요, 이렇게. 이런 교란행위는 자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신고센터가 있어요. 신고센터. 형사처벌감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지?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신고해.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누굴까요? 국장입니다. 국장. 국장이 5만 가지를 다 해요. 설치 신고센터. 그러니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해요? 국장.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법에만 그렇게 해놓고 법에서 동시에 자 신고센터 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돼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법이 돼 있으니까 실제 여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한국감정원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한국감정원은 사실은 감정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이 업무에 맞는 건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근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여기다 맡겨놨어. 그러면 출제 영순위가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때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출제 영순위야. 응? 여러분이 그냥 이걸 듣는 순간에 몸이 부르르 떨려야 돼. 출제되는 거. 이거 월척이구나 이렇게. 낚시해보면 그러잖아요. 낚시해보면 막 낚싯대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그치 그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이게 월척이구나 이게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생긴 거야. 이번에 생긴 거. 금융감독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응? 금감원장 X 이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란행위입니다. 시험에서는 교란행위냐 아니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앞쪽에 보면 직상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요것은 금지행위 중에서 순수한 금지행위예요. 교란행위가 아닌.
이 교란행위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교란행위. 이것도 금지행위예요. 두 개가 합쳐서 금지행위예요. 응? 요렇게 두 개 합쳐서 요렇게 해서 금지행위야. 그럼 물어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나눠서. 다음 중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요걸 4개 써. 요거 4개 써. 4개. 7개 중에. 하나를 요걸 집어넣어. 직이 뭐예요? 직접 거래. 교란행위요? 아니야. 그냥 금지. 순수한 금지행위일 뿐이야. 쌍은 뭐예요? 쌍방들이 금지행위요, 금지행위. 순수한 금지행위라고. 투는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 그 다음에 증은 뭐예요? 증. 금지 증서를 중개나 매매업을 했을 때. 금지 증서요, 금지 증서. 요 4가지. 직상. 사실은 요거 2개 하나로 보면 3가지지만 직상, 투자, 증권, 증서, 금지 증서. 중개나 매매업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 거, 녹색 거 잘 구별하셔야 돼. 그럼 앞에 뭐냐? 33명의 부모. 양 부모 할 때 부모예요. 부가 뭐예요? 부정등록. 뭐는? 무등록 중개업자. 이거 다 금쟁이거든요. 요 두 개만 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3반이라는 뜻이에요. 33명의 부모와. 의미 자체는 이런 겁니다. 33명의 부모라는 게 사모펀드에 출자한 부자예요, 부자. 부자들이 33명 모여가지고 한 50억씩 투자한 거야. 그러면 몇천억 됐잖아. 그것 갖고 주가 조작해요. 그게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주식을 계속 매입하잖아. 그 주식 떠요. 그래서 사모펀드만 보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주식에서. 에?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하는데요.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33명의 부모하고 이게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아무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자격 요건이 또 있어. 자, 33명의 부모하고 직상 투자증권 회사는 시세를 조정하는, 주가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의미는 그런 의미로 연상을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1학년 1반.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또요? 임시, 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협에서 판매하는 뭘 좋아해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 수협 판매 이것도 금지행위 중에서 순수한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중에서 요 빨간 것은 순수한 그냥 금지행위. 요 녹색 것은 금지행위 중에서 뭐예요? 교란행위라고. 여러분 뭐 모의고사 본다며요, 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 이거. 올해 생긴 건데. 교란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 아니야. 여기. 빨간 거고 녹색 걸 섞어 놓겠지. 그게 1순위야, 그게. 자, 수가 뭐죠? 조가보수. 협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응? 이제 공법도 좀 그만 공부해. 중개사법도 좀 공부하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판은 뭐예요? 반단을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어. 그죠? 요 글자가 뭔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옆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를 보는 순간에 수가 뭐야? 조가보수.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거가 뭐예요? 거짓기지. 이중격 작성. 그런 내용이 자꾸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옆으로 암기하는 건 나중에 가서 금방 암기가 돼. 옆으로는. 이게 내용 떠오르는 게 그렇지. 판이 뭐예요? 반단을 그렇지 하는 거. 매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봐요. 요거. 아닌 비양 이렇게 돼 있죠. 자, 3개가 되어 있어요. 개공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썼다면 전부 다 이거 1항 1반이에요. 두 번째, 개공 아닌 사람이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광고 낸 거예요. 광고는 개공만 할 수 있잖아. 개공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하면 1항 1반. 그죠? 예. 그죠? 지금 동영상이면 딱 세워놓고 싶죠, 지금. 동영상 세워놓고 부엌 갔다 오고 싶죠,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안에 가서 담배 피고 오거나.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이때쯤 되면 딱 멈춰놓고 가서
뭐 이렇게 암기할 게 많아요. 자, 세 번째. 공인인증서 아닌 사람이 공인인증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쓴가. 하여간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썼다는 얘기.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 1항 1반이요. 내용 몰라도 괜찮아.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다 1항 1반. B는 뭐냐, B. 이걸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30분씩 저랑 같이 매일 그 두 장 나눠드린 거, 두 장 나눠드린 걸 계속 30분씩 저 한 번씩 한다고 해봐. 열흘이면 다 외워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지. 제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계속 해봐, 하루에 한 번씩. 그럼 안 할 수가 없어. B가 뭐예요? B. 비밀 누설한 거. 양은 뭐예요? 빌려준 거지. 자격증, 등록증, 빌려주고, 빌려받고, 싹 1항 1반이에요. 그 다음에 임실은? 천막 파라솔 친 거. 이사는? 사무실 2개. 2등은? 2번 등록. 이게 더 나쁜 거야. 요건요? 이중소속. 2군데 사무실에 속한 거. 전부 다 1항 1반이야. 사유단체는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 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요?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유일한 징역벌금이야. 사업자에 대한 거야. 사유단체.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자, 요거 갑니다, 이제. 여기도 한 문제예요. 2문제 중에. 여기도 한 문제예요. 500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암기해봅니다.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통신 제출 안 하면 500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통신을 제출 안 하면 5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파란 박스 중에. 여기서 요 연이 뭘까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연수교육 받을 사람은 개공하고 소공이죠? 여기는 개공만 써놨죠,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된 사람이 개공이니까 개공을 이렇게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연수교육만큼은, 요금은 다르지만, 연수교육만큼은 소공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뭐예요? 자격정지가 아니고 500과. 개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과. 업무정지 아니고 500과라는 거예요. 둘 다. 설은 뭘 것 같아요?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개공이. 개공이 확인 설명 잘못한 거예요. 응?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야? 자격정지. 아까 했었잖아요.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업무정지 아니지. 그거 출제 확률이 1000%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설명 잘못한 거예요? 이거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표시광고예요.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과예요. 부당한 표시광고 예가 3가지인데 뭐예요? 부당한 표시광고 예,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게 3가지. 내용이 잘못된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 광고.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 KT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장이 나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좀 하려고 그래. 자료 좀 줘봐. 그 자료 제출을 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KT가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과. 기억할 때는 통신 제출 안 했다. 500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500과고 여기 보면 나머지 것들 보시면 이거요.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이렇게 사업자의 운명이다. 협회가 사업자인 거 아시겠습니까? 협회가 업무 중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죠? 그래서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협회가 뭐예요? 바로 사업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공격 개시명령, 개시명령. 협회가 뭐예요?
운용 실적을 공시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아까 요 정도 있었었어요, 전 시간에. 옆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부터 요 정도 썼네.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내 운용 실적을 공시하세요. 공제 계약자에게요. 3개월 자주 묻는다고 그랬죠. 공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과. 계자는 뭘 것 같아요? 개선 명령을 요걸 따면 됩니다. 개선 명령을 이행 안 했다. 시자는 뭘 것 같아요? 시정 명령을 이행 안 했다. 이렇게. 근데 요 안에는 뭐 또 있냐면 징계 해임 요구를 갖다가 바꿔서도 협회가 징계 해임을 안 했다.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명령은 뭐죠? 일반적인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원래 협회 감독관청은 어디예요? 국장.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누가 내리는 거예요? 국장. 국장의 감독상 명령을 안 지켰다고요. 어겼다고요. 그럼 뭐예요? 협회는 500과 이렇게. 자, 이건 좀 그렇다 치고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이요. 사업자 뭐예요? 운명.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사업자가 어떻게 해요? 운영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승인 받아야 될 건데 승인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갖다가 지켜야 될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위반하거나. 요렇게 되면 그러면 사업자가 어떻게 돼요? 500과. 사업자에 대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사업자의 운명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과태료 사유요. 500과 사업자의 운명. 그죠? 네. 운명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순화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네. 자, 명자는 어떻게 돼요? 명령 등 위반. 명령을 누가 위반했다고요? 사업자가. 운명. 사업자의 운명이다. 네. 500과입니다, 이거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거. 백화점. 그죠? 백화점이 없는 게 시계라며, 시계. 응. 창문도 없죠? 제가 볼 때는 강의실도 시계하고 창문을 없애야 돼. 다른 걸 다 입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게. 창문 다 막고, 시계 없애고, 이 시계부터, 시계만 보고 있잖아, 지금 계속. 칠판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공부 좀 열심히 하려나?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이게 휴게실의 명칭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옥이 있잖아요. 무슨 옥 이렇게. 손자가 뭐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줄 건데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해 주지 않거나 보증관계증 사본을 줘야 될 건데 교부 안 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5, 6월 달에 칠판에 제가 쓰면서 막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드린 내용만 한번 동영상에서 쭉 한번 모을 수는 없지, 여러분들. 이걸 뜯어서 모을 수는 없는데, 그걸 딱 모으면 1특강 이상이 될 거예요. 그보다 훨씬 자세할 거예요. 보통 1특강 하면 한 8시간? 뭐 이 정도 하는데, 한 이건 12시간? 될 건데, 1특강보다 훨씬 자세한 거예요. 응? 1특강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1특강. 그러니까 이것만 요거 칠판에 써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1특강이 뭐예요, 이게.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줄 건데 설명 안 했거나 보증관계증 사본을 교부할 건데 교부 안 했다. 그럼 뭐가 돼요? 백과. 반자는 뭐예요? 반납 안 했다, 반자.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 반납 안 해도 백과.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해도 백과. 이렇게. 이자는 뭐예요? 사무소 옮겨놓고 이전 신고 안 한 죄. 그죠? 휴는 뭐예요? 휴표업 신고 안 한 죄. 그죠? 개자는요? 게시할 걸 걸어두지 않는 죄. 그죠?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자, 명칭을 사용할 의무.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이거죠. 그걸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백과.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 부자는 뭘까요?
부자는 부칙계공 얘기죠. 부칙계공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썼어 그렇게. 잘못 쓴 거지. 명칭을 잘못 쓴 거야.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한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가. 부칙계공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썼다가는 백과. 그 다음에 표자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표시광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 이 표시광고를 잘못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고할 때 성명, 이소연, 인터넷 광고는 소면, 가격 등. 인터넷 광고는 요거 들어가야지. 성명, 이소연, 소면, 가격 등. 이거 광고할 때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응? 진짜 성명. 명은 명칭. 광고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소재지. 연락처. 물건 소재지. 면적. 가격. 이런 거. 이게 광고지에 꼭 들어가야지. 그럼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형식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뭘 빼먹고 광고했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싼 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 요 부당 광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꽝이라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그 다음에 과장 광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요, 500과.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껴야 돼. 지금부터 세 가지를 비교할 텐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냐가 올 합격의 관건이야. 첫 번째, 표시 광고를 잘못했어. 표 제일 싸. 뭘 빼먹고 광고한 거야. 두 번째, 부당 광고야. 내용이 엉터리야. 좀 비싸. 500과야. 자, 세 번째 요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업무 방해죄가 있잖아.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업무 방해한 것 중에 비협조적인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그런 거 있나요? 있었나요, 마지막에? 오늘 점심 먹기는 틀렸어, 지금. 이 업무 방해죄가 5개 있다고 그랬잖아. 특정 개공한테만 내놓자. 그죠? 또, 누구는 너희들은 절대 내놓지 말자. 높게 좀 광고해주라. 네 번째가, 이하로는 절대 우리 내놓지 말자. 다섯 번째가 뭐였어? 비협조적인 사람한테 광고하는 걸 방해놨잖아. 광고 방해라고 뜬다고. 광고 방해라는 글자가 끝에 오잖아. 이게 그럼 뭐 이거 500과도 아니고 100과도 아니고 사망이야. 진짜 전들이 느껴져야 돼 이거 진짜. 광고인데 방해라는 글자가 오면 몇 학년 몇 반? 부당 광고라고 하면 여기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 표시 광고할 때 뭘 빼먹었다 그러면 이거 구별해야 돼. 옥자가 뭐예요? 옥자. 옥의 광고물을 다른 말로 하면 간판이지. 옥의 광고물이 간판이야. 간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간판 그러면 간판 실명제. 간판에 이름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근데 간판에 이름을 안 적었어. 또는 허위로 적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백과. 제일 싸게 끊는 거야 이것도. 이게 끝이 아니야. 그죠? 아이고. 인터넷 들으신 분은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이게 동영상을 멈춰놓은 정도가 아니고 동영상을 끌 것 같아. 예.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관청이에요, 관청. 그리고 과태료 매길 때는 제일 윗선이 국장이고, 그 밑에가 시도지사고. 네. 빨리 다 시켜. 인터넷에. 그 다음에 등록관청.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과태료 매길 때, 여기 정해져 있다고. 그럼 국장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국장은, 이게 국장이 체면이 있죠? 무조건 500과예요. 100과는 없어, 국장한테는.
그때 상대방은 누군가? 정해졌죠? 세 사람인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누구죠? 협회 통신 사업자. 협회 통신 사업자 3명. 협회 공격 개시 명령은 이거. 통신은 통신 제출 안 했다. 요거. 사업자는 사업자의 운명. 이렇게. 전부 다 500과죠. 시도의사가 과태료 물린다 그러면 여기는 500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100과도 있고 그렇죠? 네, 두 개가 있어요. 이때는 상대방이 누굴까? 이건 요 아래 위로 잘렸어. 자, 위에는 이거예요, 이거. 연 X가 뭐죠? 연수교환 받았다. 연수교 받을 사람 누구? 개공이랑 소공. 요 위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수교 안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00화. 누가 물리죠? 연수교 안 받은 것은 시도의사. 등록관청 아니에요. 노란 거 중요하죠. 요 밑에 건요. 100과. 요것은 반 X야. 반 X. 반 X는 뭐요? 반납 안 했다. 반. 그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반납 안 했다. 반. 그럼 뭐요? 100과. 100과? 100과? 누가 물려요? 시도의사.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의사예요. 이 노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진짜 쉴 거예요. 자, 등록관청이 있죠.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경우도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그래. 이렇게. 그럼 상대방은 누구? 무조건 개공이야. 한 사람밖에 없어 이건. 그럼 여기서 이제 500과 되는 것은 설, 부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이 뭐예요? 설명을 잘못했다고 여기가 설명을 잘못한 거 500과. 근데 그때는 개공이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부당이 또 뭐예요? 부당. 방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부당 광고했다. 누가? 개공이. 500과. 부당 광고도 500과예요. 누가 물리죠? 근데 개공이 그런 거니까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들어가는 거 이거. 되게 많아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휴게실의 명칭은 부표, 오기다 싹 들어가. 근데 그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표가 무슨 말이야?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 빼먹고 했다는 뜻이요. 백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하나는 반 X예요, 이거. 두 번째는. 반이 뭐죠? 반납 안 했다, 반자.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해놓고 개공이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7일 내 반납할까 안 했다. 그러면 반납 안 한 죄는 100과. 이때는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려요? 시도의사.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 아주 그냥 출제하고 싶은 데잖아요. 바꿔서. 그죠? 요거 표시광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500과예요, 100과예요? 100과. 부당 광고 했을 때는 500과.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이거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응? 여기까지. 겨우 끝냈어요. 진짜 쉽니다, 이제. 진짜 쉬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문제 하겠습니다.